트렌드 팔로우 시간을 통해서 우리나라 돈의 움직임, 소비의 움직임 같이 한번 배워보실까요?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희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조용한 공간이 유행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디 뭐 절에 찾아가는 거 이런 거 아니고 아닙니다. 네. 상업적인데 조용한 공간이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 국내에서 네. 침묵 그리고 조용한 이런 고요한 공간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주로 젊은 세대들이 자주 찾는 동네 상권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 들어가게 되면은 말소리가 일단 없고요. 네. 그리고 귓가를 울리는 이 특별한 소음도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조용하고 고요한 분위기를 컨셉으로 하는 카페나 식당 그리고 이런 새로운 공간들이 갑자기 전국적으로 지금 등장하게 됐는데요. 조용함이 주는 가치가 무엇일지 조금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공간들을 소개해드리고 그곳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의 심리는 무엇일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자주 가는 동네에 이렇게 조용한 공간이 오히려 유행이다. 네. 근데 카페를 가도 네. 막 대화하러 가는 건데 거기서도 대화를 그럼 못 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페를 가는 이유가 뭐 업무상 미팅을 하러 간다든지 저 사람 만나러 가고. 네, 그리고 뭐 친구들이랑 수다 떠는 네. 그런 장소로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대화 자체가 금지된 카페들이 생기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어요. 자제가 아니라 금지. 네, 금지예요, 금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를 왜 가요? 네, 이 카페는 주로 혼자 가시는 분들이 그래서 많겠죠. 나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방문을 하는 곳인데요. 카페 입구부터 들어오기 전에 대화 금지입니다를 수칙으로 붙이고 메뉴판에도 대화 금지입니다. 계속 이렇게 이용 수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런 카페들이 모두 독서실 같이 숨막히는 공간은 아니에요. 뭐 배경음악을 잔잔하게 틀어놓고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카페들이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카페 사장님들도요. 소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세요. 네네. 그 커피 머신 같은 경우 사실 소음이 나잖아요. 원두 갈 때 소리 크죠? 그렇죠. 그래서 수동 그라인더를 쓰시고요. 팔 아프시겠네요. 네, 그리고 뭐 제빙기나 믹서기 같이 큰 소리가 나는 도구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등 굉장히 컨셉에 진심이신 분들이 또 많습니다. 오로지 흐르는 건 숨소리와 그쵸. 음악뿐. 네, 음악도 맞습니다. 이제 잔잔한 거.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커피 주문하려면 여기요, 저기요 좀 불러야 되잖아요. 네, 네. 아니면 띵동 벨 소리도 클 테고. 네. 어떻게 해요? 네, 커피 주문을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정말 대화 금지에 진심이냐 아니냐가 좀 판명이 되는데요. 네. 몇몇 카페에서는 주문이나 계산까지는 대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걸 제외하고는 귓속말도 할 수 없다. 이런 이용 수칙을 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또 다른 카페에서는 주문 자체도 대화로 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커피 주문은 인스타그램 DM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주문, 카톡 주문, 아니면 메모 쪽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리 없이 주문을 하는 그런 카페들이 또 있고요. 휴대전화 자체도 무음으로 해둬야 되고 또 사진도 찰칵 소리가 나지 않게 최대한 조용하게 그러네. 찍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뭐 DJ한테 신청곡 내듯이 메모로 이제 갖다 주고 그쵸. 자기가 주문하는 커피 적어서 이제 내고 재미납니다. 네. 근데 카페뿐만 아니라 식당도 이렇게 말없이 밥만 먹어야 하는 곳도 늘고 있어요? 네, 요즘 이제 식당에서도 대화 금지나 대화 지양을 원칙으로 하는 식당들이 속속 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서울이나 경주 등지에서는 이 대화가 금지되고 메시지로 주문을 받는 식당이나 바도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곳들이 전국에 10여 개 정도로 있는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됩니다. 또 아예 금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화를 지양하는 식당들은 사실 예전부터 속속 등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 경기권에서 여러 지점이 있는 유명 베트남 쌀국수 브랜드가 있는데요. 거기는 몇 년 전부터 큰 소리의 대화를 지향하는 컨셉을 갖고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벽면에 딱 들어가게 되면 큰 대화를 자제해 주세요라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는데 옆 사람에게 말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조용하게 말해달라는 거죠. 누구나 조용하고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혼밥 고객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로 이제 혼밥 하시는 분들이 조용하게 식사하기 위해서 네. 카페 또 식당뿐만 아니라 또 도심에 사색하는 공간들도 또 많이 늘고 있나 봐요.
네, 이 서울 중구에는요 예약제로 운영하는 공유서재가 있는데 네. 이곳에서 책을 읽거나 개인 작업을 다 편하게 할 수 있지만 대화는 금지되는 이런 서재들이 또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네. 혼자 방문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각자의 시간에 몰입하면서도 또 공간에 모인 사람들과 말없이 유대감을 갖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인기를 보이는 공간입니다. 저 사람도 혼자 왔구나. 네네네. 저 사람도 조용히 있고 싶구나.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 이해가 안 간다는 분들도 계세요. 박민호님 그런데 왜 가? 뭐 맞아요. 네. 근데 또 안직환님은 너무 좋다고 또 하시고 네네. 사람마다 이게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이제 취향과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실제로 여기 다녀온 사람들의 후기는 어때요? 네, 사실 안 가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굳이 대화하지 않으려고 돈까지 내고 카페에 가야 하냐 이렇게 네네.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대화를 안 하면 뭘 하지? 멍 때리는데 돈을 쓰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갔다 온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요? 너무 평화롭고 내가 이 굉장히 시끄러운 도심 한복판에서 조용하게 나만을 위한 시간을 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건데요. 자극적이고 시끄러운 삶 속에 한 줄기 빛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또 혼자 있고는 싶은데 고립되고 싶진 않아요 하는 이런 사람들이 네, 침묵을 지키면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방에 혼자 있을 수도 있고 네, 베란다에 혼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정말 고립되고 싶지는 않다. 네,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연결은 되어 있지만 같은 숨을 쉬면서도 조용히 사색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시간 동안 공간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이게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서도 이런 좀 흐름이 있나요? 네, 사실 일본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 대화 금지 카페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일본이 원래 혼밥 네, 이런 네. 거 혼자서 밥 먹는 거 더 먼저 유행했었는데 네. 아예 대화 금지 자체도 여기 많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시부야의 한 카페에서는 음악을 틀어주고 이에 집중하기 위해서 대화를 금지시키는 이런 카페들이 예전부터 있었고 최근에 일본에서도 좀 화제가 된 카페가 하나 있었어요. 말이 없는 카페 이렇게 해서 팝업으로 열었었는데 이 카페는 특이하게 말이 없이요. 메뉴를 주문하는 것을 손짓 발짓으로 직원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막 여러 가지 막 손짓 발짓을 하는 거죠. 거의 가족 오락관 느낌으로. 네, 그런 느낌으로 제가 진짜 보면서 와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네네. 이 손짓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이게 메뉴가 잘 들어갔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실제로 잘 들어갔으면 또 기분이 좋고 내가 원했던 게 아닌데 해도 재밌다는 거예요. 그런 체험형 공간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그런 데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프라푸치노 이런 거 어떻게 주문을 해야 되는지 난감하긴 한데. 네, 맞습니다. 또 미국에서는요, 이 심각한 수준의 소음이 사실 예전부터 문제가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운드 프린트라는 앱이 미국 전역에 또 새로 생겨나서 네. 화제가 됐었는데요. 스마트폰에서 앱을 열면 소음 데시벨을 측정하는 그런 앱이에요. 오. 그래서 조용한 장소, 보통 장소, 시끄러운 장소로 평가를 하고 조용한 장소로 따로 선별된 장소만 모아서 소비자들에게 보여주는 이런 앱도 또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대에 따라서 최근 트렌드가 된다라는 건 예전에 뭐 잠깐 휴식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던 거랑 어떻게 다른 거예요? 네, 사실 2018년도에도 이런 휴식 트렌드가 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최고의 휴식처로 집이 각광을 받았었어요. 집. 네. 뭐 언제나 영원한 휴식처죠, 진짜. 그렇죠. 네. 집에서 잠자고 집에서 TV 보고 휴식한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유행했었던 말이 홈캉스. 홈캉스. 네, 집에서 바캉스를 보낸다 이런 말이 유행을 했었는데 요즘 휴식은 좀 달라졌다는 거죠. 최근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사회 전반적인 외로움 수준을 측정한 한 조사 결과를 보면요, 2023년 기준으로 외로움 수치가 역대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 전체 응답자 중에 90% 이상이 사회 전반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다라고 응답을 하면서 한국 사회 내 외로움을 체감하는 대중들이 상당히 많아진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카페나 식당들이 또 인기를 끌고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정말 혼자 있고 싶지는 않고 고립되기는 싫은데 그래도 조용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조금은 느슨한 휴식을 이런 카페나 식당들에서 또 제공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생각해 볼 지점이 많이 있는 거네요. 네네. 외로워. 그리고 혼자 사색은 하고 싶지만 고립되고 싶진 않아. 그렇죠. 저 옆에도 혼자 온 사람들과 같은 분위기 속에는 있고 싶어. 네.
야, 묘한 트렌드 하나 배웠습니다.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한다혜 연구위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